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사이의 가교 역할과 아세안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아세안 문화원이 벌써 개원한 지 2년이 됐습니다.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리얼토크 만나봅시다. 오늘은 함승훈 아세안 문화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셨습니까? 네, 드디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.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하느라 정말 바삐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네, 그동안 무척 바쁘게 지낸 게 맞습니다. 지난 4월 초에 부산이 이 특별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이 된 이후에 부산시와 여러 차례 준비 회의를 가져왔고요. 서울 외교부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그리고 신남방 정책위원회 등과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. 서울과 부산을 오가느라고 좀 바빴고요. 네.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문화원 자체적으로 부대 행사가 한 4-5건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준비하고 시행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. 그러셨군요.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부산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구나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이 행사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 정부 들어 최대의 외교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. 이번 행사의 즈음에서 아세안으로부터 한 12,000여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우리에게 규모 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이번 회의는 한 아세안 이번 3번째 국내에서 열립니다. 이거는 아세안 대화 상대국 10개국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3번을 개최하는 거고요. 네. 그동안 저희보다 16년이나 한 아세안 대화 관계를 미리 맺은 일본도 그동안 2차례 그쳤습니다. 물론 미국, 호주, EU 등 다른 대화 상대국들은 한 차례 그쳤고요. 네. 그만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아세안을 대하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세안 회원 국가가 10개 나라잖아요. 이 1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?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 문화원장으로서 네. 사실은 특히 주목한다 이런 말보다도 10개국을 동등하게 사실은 소개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. 그래서 네. 좀 말씀드려 그런데 이 기회에 아세안이라는 연합체로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. 네. 아세안을 얘기할 때 흔히 Unity in Diversity라고 합니다. 다양성 속의 통합 이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요.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세안 구성하고 있는 10개국이 그만큼 문화적으로, 인종적으로, 또 언어, 종교 다방면에서 너무너무 이제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서도 이들은 하나의 통합된 그런 통합성을 지향한다 이래가지고 네. Unity in Diversity라고 저희가 하는데요. 그만큼 아세안웨이라고 그러나요? 우리 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손을 옆으로 하는 네. 이제 독특한 아세안 방식을 말하는데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이들은 10개국 사이에 내정 불간섭하고 또 합의에 의한 그런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느리지만 지금까지 네. 52년간의 역사를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EU가 브렉시트 문제로 해서 굉장히 좀 난맥상을 보이는 거하고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네.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건 사실 아세안의 이야기고 우리는 아세안 회원 국가는 아니잖아요. 네, 그런 아닙니다.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세안이 왜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예, 제가 너무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상 그런 것 같고 제가 3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정치 안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신남방 정책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외교가 그동안 중미 일러 한반도 4강에 너무 치우쳤다면은 그래서 최근에 외교 안보 면에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. 최적의 파트너가
아세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세안과 우리는 모두 다 중견국이면서 네. 그리고 또 적어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글로벌 경제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. 그래서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국제 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동안 동아시아 그 정치, 경제 그 질서 구축 과정에서 아세안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동아시아 안정을 꾀하고 또 아태 지역의 그 더 넓은 그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아세안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. 네. 그리고 특히 요즘 한중일 3개국 우리 갈등이 네. 사실은 좀 표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아세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아세안은 특히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아세안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 이걸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세안은 이 10개국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경제 규모라든가 네. 그러한 성장 잠재력이 아주 무한하고요. 2018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런 10개국 합쳤을 때 인구 규모는 약 6억 5천으로 세계 3위이고요. 또한 전체 GDP 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3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아주 세계 7위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경제 시장으로 부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교육 파트너이자 또 제1위 방문 대상 지역이고요. 또 우리 한국은 아세안으로 봤을 때 5번째로 큰 교육 투자 그런 대상국입니다. 그리고 물론 영내 아세안 영내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3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세안을 많이 찾는 네.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. 1989년인가요? 그 30년 전입니다. 대화관계 수립을 했을 때만 해도 네. 그 교육 투자 규모가 한 아세안 간 82억 불에 불과했습니다. 그러던 것이 작년 말 제가 이해하기로는 1,600억 정도로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규모도 커졌고요. 20배 정도 네, 증가를 그렇습니다. 했네요. 그래서 아무튼 이 아세안은 지금 세계 4대 경제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. 매년 6, 7%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30년간 사실은 집약적인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 한국과 그리고 이 경제 발전 모델 이걸 필요로 하는 아세안은 서로 상생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요즘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그 통상 갈등이라고 그러나요? 그래서 네. 세계 통상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도 아세안은 우리에게 또 우리는 또 아세안에게 그 완충 지역으로서 서로 그 최소한의 시장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건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이 아세안을 대상으로 저희가 꾸준히 지원을 하면서 또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에 이렇게 좀 같이 아세안과 함께 저희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시피 한 그 K-팝 등 한국 대중문화라고 그러나요? 그 한류가 시작된 곳이 이 아세안입니다. 그래서 네. 이 아세안은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지속적이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런 선호도가 지금 현재는 뭐 화장품인가요? 화장품, 패션 이런 걸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문화상품의 소비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한류에 대한 관심 네.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인식은 사실은 아세안 유학생이라든가 뭐 결혼 이민자, 이주 노동자의 그 증가로 이어져 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최근 한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이런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대안으로도 떠오를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한국 사람들 우리 그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
이렇게 뭐 정치적으로, 경제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아세안, 사실은 관계 발전 면에서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는 저희는 사실은 인적 교류를 통한,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인식 제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그쪽이 이제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고요. 아무래도 아세안이 사실은 한국을,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더 아세안을 필요로 하는 그럴 때가 됐다. 그런 걸 인식해야 될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장점이 많은 아세안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많은 생활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네, 거란 네.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아세안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개원한 지 2년이 되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성과를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. 네, 저희 아세안 문화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세안 10개국의 사회 문화를 저희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제 1차적 역할입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세안 출신 국내 거주자들에게 또 이 자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네. 한 아세안 간 쌍방향 교류에 최첨단에서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 문화원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우선 전시 공연으로 대표되는 문화교류 사업이 있고요. 그다음에 네. 강좌나 문화체험으로 구성되는 학술 교육 사업.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아세안 간 국민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교류할 수 있는 인적 교류 사업.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뭐 성과라 그러면 지난 2년간 약 한 6만 5천여 분 이상이 방문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특히 올해 4월 달, 아까 4월 초에 부산이 개최지로 확정이 된 이후에는 더 많이 찾아주셨고요. 네.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때인가요? 대통령님께서 깜짝 방문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살짝 놀랐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방문하신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월 평균 2천여 명에서 사실은 4월 이후로 봤을 때 한 3천여 명 이상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창기만 해도 아세안이라는 말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거리감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뭐 저희 문화 공연이라든가 전시 그런 무슨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제 아세안 문화원을 통해서 상당히 친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그게 지금 이번 부산 회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부산 회담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2014년에 네, 이어서 네. 지금 두 번째 열리는 건데, 세 번째입니다. 네, 부산에서 예, 이제 두 번째인데요. 예, 두 번째입니다. 네,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, 그러니까 두 번째 열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? 예,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사실은 2009년도 제주에서 이제 그때 열렸고요. 네. 2014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세 번 중에 두 번이니까 네. 뭐 부산으로서는 사실은 진짜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서 정부 신남방 정책의 진짜 뭐 교두보이자 이제 한 아세안 관계의 중심 허브 도시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개최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제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이제 활발해지리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. 아무튼 그런 기폭제로 해서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이스 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도 될 것이고 또 이 아세안의 아세안 국가들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부산이 자랑하는 이 관광 산업도 네.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는 이 부산 지역 기업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 계기로 해서 약간 다소 침체돼 있는 그런 부산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
하는 바람입니다. 예. 네,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또 부산에서 이제 열리는 것은 지난번에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결과물로 한 아세안 문화원이 생기기도 했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한 아세안 문화원이 이번 회의를 대하는 뭐 여러 가지 자세나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 요번에 저희 아세안 문화원 2주년을 맞기도 하면서 네.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. 그래서 뭐 저희 2주년도 기념하고 또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 그 분위기 붐업도 해야 되는 그런 뭐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그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. 네.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한 아세안 그 청소년들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그거는 이제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 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, 요거는 다문화 학생들 한 15명하고 저희 그 우리 학생들 15명 해서 그 한국과 아세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이든가 그 문화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 8월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그 태국에 아세안 컬처 센터라고 있습니다. 그 저희 비슷한 기관인데 그쪽하고 9월 달에 MOU를 맺어서 10월 한 달 동안 그 저희가 초청한 그 아세안 합동 그 전통 무용이 있었습니다. 비바 아세안이라고 해가지고. 네. 그래서 부산, 서울, 청주, 광주 이렇게 4개 도시를 저희가 이제 선보인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. 네. 세 번째 행사로는 지난 11월 1일 날 서울에서 런칭했습니다. 그 아세안 2019 아세안 영화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그 서울에서 론칭을 하고 지난 15일,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아세안 영화를 소개했습니다. 그리고 네. 향후 12월 중순까지 그 제주하고 광주 저희가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. 홈페이지 보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. 네. 그 네 번째 행사로는 그 메콩 바자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메콩이 뭐냐면 사실은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그 메콩을 그 경유하는 그 5개국입니다. 그래서 그 베트남, 라오스, 캄보디아, 뭐 미얀마, 태국 등인데요. 요 나라의 그 저희가 핸드메이드 수공예품, 디자인 상품을 저희 아세안 문화원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.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저희가 개최를 하니까요. 그때 한번 오셔서 한번 이쪽 나라들의 문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네. 여러 행사를 많이 준비하신 만큼 회의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 가지 좀 지원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리얼토크 만나봅시다. 오늘은 함승훈 아세안 문화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